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두 번째 주치 대구 동산병원 신경과 이호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 동산병원 신경과 이호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교수님만 기다렸습니다.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 요즘 예. 코로나 예방 접종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접종 후에 저도 두통이 생겼는데 예, 예. 코로나 백신 맞은 후에 예.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신가요? 그래요. 네,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그 부작용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복통이나 알레르기 반응으로 오시는 분도 많지만 그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럼 어떻게 해주시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조절하는 양상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 네. 만약에 필요하면 뇌영상 검사라든지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두통이라는 게 네. 종류가 제가 알고 있는 종류만 해도 많아요. 뭐 백신 뭐 부작용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이후에 또 두통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저희처럼 갑자기 그냥 뭐 두통이 올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머리 갑자기요? 아파 이러면서. 네, 갑자기 올 수 있거든요. 이걸 네. 다 같은 두통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두통이에요? 이제 두통은 사실 이제 머리가 아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백신을 맞고 생긴 두통이든 약을 먹고 생긴 두통이든 이제 평소에 경험했던 두통이든 간에 유발 원인이나 요인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두통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서는 증상을 일단 살펴봐야 되는 거고 네. 백신 접종 후에 이제 우리가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대뇌 정맥 혈전증이거든요. 대뇌 정맥 혈전증 같으면 우리가 그 정맥에 혈전이 생겨서 두통이 생겼는가라고 많이 보시는데 대부분 이제 두통으로 내원하셔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다른 동반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두통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거는 그 치료를 위해서 분류를 하는 거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제 접근은 같은 양상이라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신경과 교수님이 나오셔서 그런지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막 신경이 자꾸 쓰이는 것 같은 기분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라임인가요? 라임을 좀 해 넣어봤어요. 네. 근데 여기서 방금 제가 말한 이 신경이 쓰인다 해서 이 신경은 좀 어떤 신경을 뜻하는 걸까요?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건 약간 중의적인 의미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의학적으로 말하는 신경은 이제 우리 몸에서 몸을 활동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신호를 전달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제 신경을 쓴다는 것은 이제 관심을 가진다, 마음을 둔다 이렇게 오.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와, 그래요. 정의도 확실하게 내려주시고 아나운서 같으신데요, 오늘. 평소에 두통이 심했나요? 어지럼증은 어떠셨어요? 뇌영상 검사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인구의 7에서 80%가 1년에 한 번 이상은 경험한다는 두통. 그리고 머리가 빙빙 돌고 뭔가 불쾌한 기분이 드는 어지럼증. 너무 흔한 증상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면 큰일 날지도 모릅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걱정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흔히 경험하고 있는 두통이 뇌종양, 뇌출혈로 인한 2차성 두통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게다가 어지러워서 걷지 못하면 당연히 중풍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너무 흔해서 자칫 그냥 지나치다가 빨리 발견하지 못해서 큰 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두통과 어지럼증의 징후들. 오늘 확실하게 알아보자고요. 그럼 먼저 우리 두통부터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 두통하면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네. 뭐 골이 뭐 빠질 것 같다, 깨질 것 같다 표현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어디까지를 이렇게 두통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네. 두통이라는 건 말 그대로 머리가 아픈 것을 말하는데 그 재밌는 거는 이제 사실 뇌 자체는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 그래요? 그럼 네, 어디가 아픈 뇌 자체는 거예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예. 두통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주위 구조들, 예를 들어 이제 두개골 밖의 피부와 근육 또는 얼굴 주위 구조라든지 뇌 경막 등에서 주변 구조들에서 통증을 느끼게 되고 이거를 이제 두통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오. 저희는 뇌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거는 아니네요. 네. 그래도 어쨌든 이 두통은 머리에 있는 문제가 아닐까. 왜냐하면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잠시만 나 머리 아픈데 나 조금 있다가 나 내일 되면 다리 아플 예정이야. 이러지는 않거든. 전조 증상이 다리에서 뭐 머리를 가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네. 갑자기 손목이나 발목이 아프다고 두통이 생기진 않죠. 그쵸. 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두통이 생기게 되면 뇌 안쪽의 문제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이제 처음 발생하는 두통이라고 하면 그 증상에 따라서 뇌 쪽의 문제인지를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종양이라든지 뇌출혈이 있어도 두통이 충분히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다른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 외에는 우리가 증상에 따라서 원발 두통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런 뇌 구조적인 문제가 없이 생기는 두통인데 원발 두통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네. 이제 편두통, 긴장형 두통 등이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원발 기침 두통이라든지 원발 그 운동 두통 등도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막 밀집돼 있으면 산소가 모자라도 막 머리가 아프다고 느끼잖아요. 뭐 머리 자체가 아픈 걸 수도 있고 또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머리가 아픈 걸 수도 있고 원인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통증이라는 거는 이제 두통도 일종의 통증의 일환이죠. 이제 머리에 아픈 증상이니까. 통증이라는 거는 이제 직접 자극을 통해서도 유발이 되긴 하지만 다른 감정적 요소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몸에 위해를 가한다는 그런 위협적인 요소도 인식하게 되면 통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직접적인 자극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가 이제 이거는 두통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제 일종의 우리 몸이 반응을 해서 통각 수용기가 활성화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래 두통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두통하면 이제 편두통이 언뜻 떠오르고 네. 또 얘기는 뭐 머리 앞쪽이 아프면 뭐 좀 체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흔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두통의 또 다양한 증상과 종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뇌종양이나 뇌출혈 같은 이런 뇌 구조에 문제가 있는 두통을 우리가 2차성 두통이라고 하는데 이런 뇌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다른 원인으로 설명이 안 되는 두통을 우리가 원발 두통이라고 합니다. 네. 원발 두통 같은 경우에도 증상에 따라서 이제 편두통, 긴장형 두통 이렇게 많이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이런 원발 두통들은 진단을 어떻게 내리냐면 한쪽이 아프다고 원발 그 편두통이고 양쪽이 아프다 해서 긴장형 두통인 건 아니고요. 이제 동반 증상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제 두통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 그에 맞춰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사실 머리가 아프면 대부분 이제 진통제만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이렇게 두통을 분류를 하게 되는 거는 원발 두통도 종류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제 질문을 통해서 임상 증상을 판단을 하고 그리고 두통 진단 후에 이제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 두통도 어떤 두통인지에 따라서 네. 치료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근데 보통 재채기나 기침을 자주 해도 머리가 아픈 분들이 계세요. 이거 그냥 놔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오래되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좀 다른 문제겠지만 처음에 이제 재채기나 기침을 통해서 두통이 유발이 되었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꼭 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이제 처음 생긴 두통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뇌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두통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두통, 그리고 정말 처음 경험해보는 극심한 두통, 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이제 재채기나 기침으로 유발되는 두통, 그리고 열이나 그 두피나 피부에 이제 발진을 동반한 두통인 경우에는 네.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주제가 두통이잖아요. 네. 제가 갑자기 띵 하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두통의 날이 있는 거 아세요? 예? 에이? 거짓말 처음 들어보는데요. 진짜요. 대한 언제죠? 두통학회에서 네. 지정을 했습니다. 1월 23일. 1월 23일. 날짜는 두통이 안 오시죠. 1, 2, 3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두통에 관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오해들이 많거든요. 네. 저희 작가님이 저에게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OX 퀴즈 다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 재밌겠다. 여러분들도 함께 풀어봐 주세요. 네. 자, 대답은 나중에 해주셔도 됩니다. 자, 문제 드릴게요. 편두통은 한쪽 머리만 아프다. 이거 O죠? 저는 X입니다. X. 아, X. 맞구나. 머리가 오. 아, X입니까? 네, X입니다. 그럼 이번엔 네. 제가 질문 하나 네. 드려볼게요. 네. 여성이 남성보다 두통에 취약하다. O 아닌가요? 저는 O 같아요. 저도. 저도 저도요. O라고 생각해요. 이건 세모로 하겠습니다. 세모 세모. 애매한데. 네. 예. 아, 문제별이 굉장히 지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요. 이 질문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어. 스트레스만 피하면 두통은 생기지 않는다. 요거는 진짜 옵니다.
X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정답률이 낮아요? 비껴나가는 것 같은데. 철원 씨. 일부러 제가 안 풀어봤는데. 머리 좀 더 하세요. 예. 아, 이거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다 이렇게 예상한 답과는 살짝 빗나가는데 예.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면 예. 네. 편두통이라고 하면 이제 한쪽이 아픈 경우에 대부분 이제 많이 편두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실제로 저도 진료를 보게 되면 그 머리가 아파서 오신 분들을 보면 편두통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여쭤보면 진단을 받으셨냐고 여쭤보면 아니라고 하시거든요. 편두통의 진단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한쪽이 아픈 것도 진단 기준에 들어가지만 반드시 한쪽이 아파야 되는 건 아닙니다.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아픈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동반 증상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한쪽이 아프다고 편두통으로 진단하게 되면 진단은 편하겠지만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적절한 치료가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편두통이라고 해서 꼭 한쪽만 아프다고 편두통은 아니고 긴장형 두통도 꼭 양쪽이 아파서 긴장형 두통은 아닙니다. 한쪽이 아파도 긴장형 두통일 수도 있고 양쪽이 아파도 편두통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주로, 질문이 네. 네, 네. 여성이 더 취약하다 남성보다. 네, 이거는 세모라고 말씀드린 거는 왜 그러냐면 네. 네. 두통 전체적으로 남성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 전체적인 유병률을 보게 되면 여성분들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가임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 문제 때문에도 남성분들보다 많지만 그 취약하다는 것보다는 이제 좀 더 환경적인 요인에서 여성분들이 좀 더 원인이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일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적인 일, 그다음에 가족 관계라든지 육아 등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여성이 좀 더 그 두통에 노출되는 위험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스트레스 문제. 네. 예. 스트레스도 이제 우리가 두통의 원인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했을 때 퇴근한다고 스트레스가 사라지진 않죠. 사라지던데요. 어느 정도는 사라지던데요. 예. 그러니까 육아가 있으면 또 사라지지 않죠. 집에 네. 또 다른 스트레스. 꼭 이제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적 상황을 딱 피한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네. 물론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외에 우리가 긴장됐던 몸이라든지 그 마음 같은 거를 이완시켜주는 이런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정말 이 여러 가지 질환에 여성들이 정말 취약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두통도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네. 했는데 남성들보다 질병이 더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유방암, 자궁암, 아. 뭐 또 난소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고 두통까지 네. 편두통 환자의 뭐 60% 이상이 여성이다 이런 통계도 있던데 네.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거 뭐 여성분들이 많이 고생하시긴 합니다. 그렇죠. 네. 공감하시죠? 네. 근데 왜 그러면 이게 여성 호르몬과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여성 호르몬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여성 호르몬이 관련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게 되면 이제 두통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생리 전에 이제 우리가 두통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그 여성분들도 이제 이런 호르몬 문제도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환경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심리적인 요인도 많이 중요를 하게 되는데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우울증 비율도 높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문제로 인한 두통이 많아서 이제 좀 더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군요. 남성분들, 네. 여성분들에게 스트레스 주지 마시기 알겠습니다. 바랄게요. 서리 씨 제가 앞으로 좀 더 잘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여성분들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힘이 안 나실 머리 것 같긴 아파요. 한데 갑자기 편두통이 지나가시나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궁금했던 게 교수님 이 두통이 치료를 하면 이게 한다고 좀 치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 두통은 치료가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전제는 완치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관리한다는 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피한다고 해서 그 스트레스를 다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네. 두통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완치라기보다는 관리한다는 점에서 이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방금 좀 관리하는 목적으로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두통을 이제 치료를 하다가 그래도 이 통증이 만약에 없어지지 않고 오래 좀 지속이 돼요. 그러면 좀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지 네.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옮겨야 되는 건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예. 요즘은 이제 동네 병원에서도 이제 치료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증이 경미하거나 이제 동네 병원에서 약을 먹었을 때 호전을 보인다면 그때는 특별히 큰 병원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큰 병원을 꼭 와야 될 때는 언제냐면 약물 복용에도 두통이 지속된다든지 그리고 처음 경험하는 두통이라든지 그리고 통증을 처음 경험하는 통증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앞서 말했듯이 이제 열이나 다른 네. 피부 질환을 동반한 두통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꼭 뇌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큰 병원 오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만성 편두통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티드 표적 치료제라는 게 국내 도입돼서 네.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약물 치료에도 효과를 보지 못했던 만성 편두통 환자분들은 큰 병원에 오시면 이런 선택적 새로운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하시게 되면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치료법 이름이 뭐라고요? 제가 못 들었어요. 너무 길어요. 길어서. 예. 네, 뭐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CGRP 네. CGRP. 표적 치료제인데 표적 네. 치료제. 그거를 풀어서 말하면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티드라고 합니다. 와우. 풀지 않겠습니다. 너무 길군요. 갑자기 막 학회본 이름이 나오는데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어느 정도 연세가 있는 분들 가운데 평생 이제 두통을 달고 산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이 만성 두통과 또 심각한 두통 어떤 뭐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네. 심각한 두통이라고 하면 이제 통증 자체가 심각한 것도 표현이 되겠지만 다른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한 두통을 심각한 두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식이 떨어진다든지 다른 이제 편마비가 온다든지 이런 게 심각한 두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만성 두통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기간을 중요하게 보는데 네. 만성 두통은 이제 기간은 어떻게 보냐면 3개월 동안 지속되고 그다음에 한 달에 최소 15일 이상 지속되는 두통을 말합니다. 그 대부분 고령이신 분들은 만성 두통인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사실 제대로 진료를 받지는 않으시고 그냥 네. 간단하게 진통제만 먹고 지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그냥 약만 먹고 진료를 보실 게 아니라 노인분들도 이제 심각한 두통이면 그 병원에 오시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늙어서 그렇지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원하셔서 꼭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래요. 정말 두통 너무 쉽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두통이 계속되는 분들은 병원에서 꼭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그렇습니다. 자, 두통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어지럼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어지럼증은 왜 생기는 거예요, 교수님? 네, 이건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인데요. 네. 어지럼증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네. 네. 뇌 질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저혈당이라든지 저혈당. 다른 빈혈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전정계 이상일 수도 있고 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저희가 어지럼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도 간혹 계세요. 갑자기 막 머리가 아프대요. 네. 왜? 무슨 일 있어? 말 시키지 마. 왜요? 배고파서 그래. 배고프니까 뭐 누군지 어지럽다. 알아요? 예은 씨 아니에요, 혹시? 순간 제 얘기 하시는 줄 알았어요. 정답! 정답이에요. 선물 드릴게요. 어지럽더라고 배고프면. 아니면 이렇게 막 앉아 있다가 예은 씨입니다. 일어설 때 좀 빈혈 얘기 어. 나왔지만 좀 어지럽다. 네. 이런 걸 단순한 어지럼증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예. 네, 사실 배가 고파서 어지러운 경우는 밥을 먹으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해결 금방 되더라고요. 네, 비교적 단순한 어지럼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빈혈이나 기립성 어지럼증 같은 경우는 이제 때에 따라서는 그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빈혈 증상이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알긴 어렵고요. 네. 어지럼증이 있을 때 빈혈이 있다고 하면 철분제를 복용해야 될 수도 네. 있고 고령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수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립성 어지럼증 같은 경우도 검사를 통해서 혈압 저하가 심하다고 하면 네. 약물을 복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꼭 검사를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또 체했을 때 두통도 생기지만 어지럼증도 생긴다고 하던데 이건 맞는 말인가요? 네, 사실 체했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바늘로 딴다고 하죠. 그쵸. 네. 네, 열 이런 손가락 닿다고 분들도 이러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체했다고 하는 그런 위장 관계가 있어도 어지러움증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하지만 이제 현운 같이 우리가 주위가 빙빙 돈다고 느끼는 어지럼증 같은 경우는 구역감이라든지 구토를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지럼증이 있을 때 우리가 속이 안 좋다고 해서 그런 위장 관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 현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원인에 따라서는 바로 치료가 가능한 질환도 있고요. 그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하는 끝나는 순간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진료를 받으셔서 이게 위장 문제인지 진짜 어지럼증 문제인지를 확인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어지럽증 하니까 저도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그 스트레칭 한다고 네. 이렇게 고개를 숙여갖고 머리를 이렇게 다리 쪽으로 이렇게 숙이니까 엄청 어지럽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문제 없는 건가요? 뭐 그게 잠깐 지속되는 거라고 하면 이제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은데 물론 이제 우리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는 어지럼증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양쪽 귀에는 이제 전정계라는 게 있는데 그 전정계에는 방골이관이 3개가 있습니다. 그 방골이관이 이제 그 방골이관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운동을 알게 되는데요. 이런 갑자기 움직임에 따라서 만약에 그 방골이관에 이석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석증이 돼서 심하게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이석증이 있다고 하면 실제로 계속 어지럼증이 그 지속이 되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잠깐 그렇다고 하면 괜찮은 허리를 건가요? 펴고 다시 관찰하시면 정자세로. 됩니다. 근데 아니, 마음적으로 심리적인 어지럼증도 있다면서요? 종류가 또 있죠, 어지럼증에도. 그렇죠. 그 갑자기 와서 해결이 되는 어지럼증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불안감이나 우울감이 있을 때도 어지럼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병이 있을 때는 우리가 신체에 대한 걱정도 많아지고 그리고 몸이 편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지럼증을 느낄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래되는 어지럼증 같으면 내가 그 심한 어지럼증을 경험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자세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어지럼증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두통과 어지럼증을 따로 떼어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서로 연관, 관련이 좀 있을 네. 것 같거든요. 뭐 네, 세트 맞습니다. 같은 기분도 들어요. 두통 있으면 어지럽고 어지럼증 있으면 또 두통도 오고. 네. 세트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 두통이 있어도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가 있고 어지럼증이 있어도 두통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심한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으면 구분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극심한 두통이면 통증이 너무 세기 때문에 두통이 심하다고 하고 어지럼증 같으면 몸을 못 가눌 정도이기 때문에 두통이 그렇게 두통을 호소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래되신 경우라면 사실 진료를 보다가도 여쭤보면 네. 구분을 못 하세요. 어. 아, 이거 어지러운 건지 머리가 아픈 건지 잘 모르겠다. 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 내원하시게 되면 저희가 그 동반 증상이라든지 네. 유발되는 때라든지 네. 그다음에 다른 기타 그 증상들을 계속 여쭤봐서 구분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는 이제 그 만약에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어지럼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 편두통성 현운이라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 같은 그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 치료에 많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환자들에게 질문을 끊임없이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두통이나 어지럼증의 경우 어떤 네. 뇌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병원에 가면 무조건 MRI부터 찍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뇌질환을 의심해 봐야 되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이라고 하면 이제 MRI를 검사를 하는데요. 두통 같은 경우는 앞서 말한 꼭 뇌질환을 감별해야 되는 원인이라고 하면 MRI를 찍게 되지만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이석증이라든지 이런 특이적인 소견이 없고 그다음에 보행장애라든지 균형장애 그리고 그 너무 심한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뇌질환을 감별해야 되기 때문에 MRI를 시행하게 됩니다. 예. 교수님 혹시 김강우라고 아세요? 김강호? 누구예요? 강우. 제 아들인데요. 교수님 어떻게 그 친구 때문에 알겠어요? 혹시나 건강 365에 출연 많이 하거든요. 이름이. 알고 계신다 해도 무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아, 어제 자전거 타다가 진짜 얼굴 갈려가지고 어머. 전체 피멍이 들었는데 제가 보는 순간 극심한 진짜 두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두통이라는 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정적인 것 때문에 네. 저희가 달고 살잖아요. 완치가 없다고 하셨는데 네. 평생 저희의 좀 운명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어떻습니까, 두통? 사실 두통은 앞에서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두통은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정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회피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그 외에는 이제 우리가 평소에
몸이나 마음을 이완시켜주는 훈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앞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스트레스를 푸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근데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피해라 라고 하는 거는 사실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료를 볼 때 제일 많이 여쭤보는 게 좋아하시는 게 뭔지를 많이 여쭤봅니다. 아.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시냐. 근데 생각외로 정말 놀라운 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잘 모릅니다. 오, 그래요? 약간 저는 슬프긴 맛있는 하다. 거 먹는 거 좋아하고. 저도 이해하 맛있는 씨도요? 거를 많이 먹는 걸 좋아해요. 뭐 그런 게 알고 있다고 하면 어. 그걸 실천하시는 게 좋은데 어. 뭐 아까 여성분들이 두통이 취약하다고 하셨는데 네. 우리가 중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여쭤보게 되면 예. 잘 모르세요. 아, 대부분 그렇구나. 얘기하시는 게 수영, 음. 그다음에 헬스 네. 이렇게 하시는데 요가. 그게 그냥 남이 하니까 네. 그리고 누가 권하니까 음. 그냥 나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알고 계시는데 지금이라도 사실은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확인하고 실천해 보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음. 네, 아, 그렇군요. 네. 평소 두통이나 이제 어지럼증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같은 게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생활 습관이라고 하면 뭐 운동해라 그리고 몸에 나쁜 거 하지 마라 이런 네.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제가 이제 외래에서 어르신 분들한테 많이 설명드리는 건데요. 네. 잘 자고 그렇죠. 잘 먹고 예. 잘 쉬고 예. 아하. 좋아하는 걸 하십시오. 아, 예. 그것만 지키셔도 네. 반은 이제 관리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네. 외에는 그 중년 이상인 분들은 건강 검진 네. 제때 잘 받으시고요. 그리고 아프면 고민하지 말고 병원에 오십시오. 네. 아. 진단하고 치료는 고민은 의사가 하는 것이지 오. 네, 환자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분들은 건강하게 지내시고 예. 아프면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오늘 굉장히 그 신뢰가 예. 가요. 신경과 상담이었는데 마지막은 정신과로 맞아요. 그래요. 뭐 두통과 어지럼증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봤고요. 네. 우리가 지켜야 할 건강 상식까지 한번 살펴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서 두통 생기신 않으셨는지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전해준 이호철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